저녁으로 먹도록. 강의보다 뭐 저는 저희 집앞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뭐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 그러시는데요. 제가 원래 강의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 신경하고 집안 일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 집안 자랑을 하게 됐는데 자꾸 강의를 해서 집안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제 집이다 보니까 집안 자랑은 좀 쑥스러웠습니다. 집안이 자꾸 좋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집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자꾸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상님을 잘 만나가지고 조상님 덕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나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건 왜 나왔냐면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 부분이 크다 보니까 3.1절날 특집 프로그램 할 때 검색하니까 최고자집이 나와서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출연을 한번 했습니다. 최고자집 그러면요, 보통 보면은 그저 인심 좋은 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다들 많이 오시는데, 실제 있었던 집이고, 실제적으로 뭐, 백년이 굶는 사람 먹게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가운들이 실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자료도 있고 자꾸 찾아보니까, 이제 많은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임진왜란 때부터거든요. 400년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이제 저희 일대되는 분이 중시로 되시는데요. 이제 의병으로 나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는 광군으로 용인에서 돌아가십니다. 남한선생님 전투에서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분이 청백리 녹선을 받으시거든요. 청백리 녹선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원래는 청백리 부자는 아니었죠. 근데 2대, 3대 때부터 실제적으로 부가 키워집니다. 부가 키워지는데 부자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초등학생들 오면은요. 물어보면 부자가 어떠냐면 부자가 제일 먼저 그러는 게 욕심 많아요 그러거든요. 그 다음 나빠요 그러거든요. 부자가 욕심 많고 나쁘다는 그 초등학생들을 얘기하는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4학년 교과서에 최고자집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왔을 때 물으면 그러면 너는 지는 또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를 키워가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명분이 떳떳하면 괜찮을 텐데 시대적으로 뭐 부의 어떤 그 애들이 느끼는 게 뭔가 부정적인 게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최고자집은 어떠냐면 최고자집이 좋아요 그럽니다. 최고자집에 대한 내용을 좀 애들한테 잘 심어주면 좋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 1대부터 12대까지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보면은 최고자집에서 많은 구휼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하면은 구휼했던 시설, 기록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제국이 된지 않습니까? 11대 되는 분 때는 이제 대한제국에 많은 의병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집안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면함선생 댁 같은 경우, 면함최견 댁에 그분들 기록에 보면은 최고자집에 가서 군자급도 받아가고 많은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의병 지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제보상 운동을 이쪽 지역에 배정을 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보상 운동에 굉장히 경주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12대 때는 이제 일제 강점이 되는데 일제 시대 때 강점기에 이제 많은 독립운동을 직접 활동을 하시거든요. 부자로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재산이 많다면 주로 이제 독립자금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 독립단체에 참여를 합니다. 하다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됐는데 최고자집의 재산이 원래 그 파산을 하거든요. 일제시대 때요. 파산을 했는데 해방되고 나니 돈이 돌아옵니다. 이 은행에 담보를 해놨던 게 해방되니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돌아왔던 재산이 이제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 돌아오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대구의 대구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영남대학인데 그 대학을 만들어서 한 17년 정도를 학교를 경영을 하거든요. 경영을 하다가 이제 학교가 최부잣집은 꿀을 키워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산업화 자본을 많이 해서 이제 꿀을 키웠는데 최부잣집에서는 마지막 최부가 연세도 있고 해가지고 해방되고는 학교 사업으로 그냥 그 머물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대 들어서 재정적으로 학교도 부담이 있고 할 때 삼성 그 이병철 회장이 최부잣집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삼성의 어떤 기업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최부잣집에서 운영하던 대구대학을 이제 이병철 회장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초기에는 이병철 회장이 좀 잘 하시다가 그 뒤에 이제 그 삼성에서 사카린 밀수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울산에 있던 그 한국 비료는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되고 최부잣집의 이 대구대학은 그 박정희 개인에게 이제 그냥 줘버리게 됩니다. 그 최부잣집에서는 거기에 대해 관여를 전혀 못하고 아무도 뭐 의견도 못 낸 상태에서 이제 학교가 영남대학으로 이제 출범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부잣집의 부는 완전히 이제 재산이 학교 재산 다 살던 집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부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린 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날짜로 해서 뭐 저희들이 한 400년 정도를 만석을 이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온 과정에서 진사가 10분이 계십니다. 보통 뭐 선비가 뭐 대과를 보고 하는 게 당연히 그 제일 큰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대적에서는 진사까지만 하고 말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집안 지켜갈 수 있는 지켜가는 그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큰 벼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과를 보시게 되면요. 더 큰 벼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당쟁, 당파, 싸움 이런 데 휩쓸릴 것 같아서 아예 저희 집안에서는 진사까지만 하는 걸로. 진사까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10분의 진사, 12대 만석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이따 지금 그때 돌아보실 텐데요. 최부잣집은 지은 과정이 아까도 보시면 땅을 파서 지었거든요. 향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향교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해서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향교의 옆에 오면서 모든 스폰서를 합니다. 향교 건물 짓는 하나하나를 다 최부잣집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심지어 최부자가 강점기 때 그 감옥을 가십니다. 독립운동 사건을 해가지고 감옥 가셨는데도 향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탄원서를 쓰거든요. 탄원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당신이 이제 무고함을 안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놓고 말미에는 뭐냐면은 향교에 고소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나오면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이게 향교의 모든 스폰서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향교의 건물 곳곳이 다 최부잣집에서 지었다는 그게 향교 기록지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의 주인이죠. 가수들이 항상 호도 보면은 대우원이라 쓰거든요. 요분은 부대되는 분인데 스스로 바보라 그래서 어리석다. 그 다음에 이분의 아드님은 또 뭐를 하냐면 분와라고 씁니다. 분한 분자에 움쥐바자. 그 다음에 아드님 분차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벌집의 오늘격인데 스스로 항상 낮추는 사실 내 호흡까지도 항상 이렇게 낮추는 어떤 격을 하고요. 그 최고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겸양한 자세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이렇게 한 부분들 집에서도 남아있고 집도 지을 때도 땅도 차고 기둥도 줄여서 다른 집들보다는 한자씩 줄여가 지었다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최부잣집 부의 형성 부분은 그냥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고요. 그 인지매란하고 병작을 한 이후에 이제 개간을 많이 합니다. 농토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개간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양반보다는 평민이 많이 하는데 최부잣집은 직접적으로 개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직접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 개간을 할 때 남들보다 달리 이제 토지를
수로하고 같이 만들거든요. 토지를 개간할 때 아예 수로를 일찍이 만들어 놓습니다. 보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항법이 들어왔답니다. 이항법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했대요 처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농사가 되는 걸 봐야만 누군가가 성공해야 따라 하거든요. 근데 재무자치에서는 그걸 빨리 이항법을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가 자꾸 커지는데 이 이항법을 하고 부가 커지는 가운데서 이제 소작인들이 농도가 많다 보니까 소작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소작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배분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이쪽 지역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영화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이제 그 도적이를 하는 거죠. 도적질서를. 그때 온 게 보면 횃불을 들고 이 동면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 내놓고거든요. 근데 그 내놓고는 그 도적이 내가 부리던 이제 소작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고자집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바로 잡힐 놈인데 왜 저 짓을 하지? 다른 지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나의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최고자집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목숨 들고 왔다는 거죠. 그거를 최고자집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반성을 한 거죠. 다른 똑같은 다른 지주들하고 똑같이 했지만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채권 문서하고 이런 다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그 경작 반수제 5대5로 하는 걸 찾거든요. 이 시기엔 대체적으로 7대3이었답니다. 분배하는 게 7대3인데 300년 전에 최고자집에서는 5대5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대5로 나누게 되니까 소장님들은 굉장히 수익이 배가 늘었습니다. 반면 최고자집은 수익이 적을 걸로 보는데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하고 하니까 최고자집에서는 수익 자체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게 되거든요. 농사라는 거는 그럼 조금만 더 주면 훨씬 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모르겠으면 저희들 선생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인심을 베풀고 나니까 사실 되돌아온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다른 지주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늦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공했는 거 보고 하면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같이 상생할 수 소작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내놓기 힘들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해보자치면 그게 제일 크게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소작인들이 지주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주니까. 다른 지주들은 그만큼 주질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데 해보자집은 그 분배가 오히려 많이 주니까 소작인들이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어디 좋은 돈이 있으면은 좋은 돈도 최고자집에 또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고자집에서는 이 소개한 이 소작인한테 경작권을 주는 거죠. 소작권을 또 주게 되는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갖춰지는 거죠. 이렇게 최고자집은 아마 소작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뭐 지금도 보면 큰 회사 공장들 같은 하청이라 이런 부분들이 하청 회사하고 잘 맞춰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최고자집에서 이런 소작인들하고 관계 이걸 좀 배워가면 원활히 참 잘 돌아가겠나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최고자집은 가훈을 설계해놓고 있었습니다. 가훈이 이제 처음에는 가훈 식품량이 있거든요. 요거는 1대 되는 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정리한 건데 학자들이 보고도 그런 게 대체적으로 유교 정신에 맞춰가야 되는데 농업과 장업의 힌트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자집은 농업과 장업의 양만이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특이하게 농업과 장업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제 개념을 일찍부터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장업은 뭐냐면 수익성이 높았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최고자집의 가훈에서 특징적인 게 이제 양반으로서 경제관념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견과 육훈이 있는데요.
가원이 중간에 많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되고 정제된 제일 마지막 정리된 가원을 보시면 됩니다. 6연은 자신을 수양하는 내용들, 수양, 수신의 가치로 되어 있는데요. 뭐 자처추양, 혼자 있어도 잡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초연하게 있어라. 뭐 대인의 사람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 무사직년, 일이 없을 때도 직면하라. 무사감년, 일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행동하라. 덕이 감년,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담담하게 있어라. 글자 하나 보십시오. 예, 말씀 원이 아니고 물숫자 쓰셔요. 예? 득이 담연할 때 예. 담자를 말씀 원자가 아니고 담자, 예, 예. 물숫자를 써야 돼요. 맑을 담자. 예. 저거는 대화할 때 담자고 예. 담담하다 할 때라면 물숫자를 쓰죠. 예. 그래 잘못 쓴 거 같습니다. 실이태연, 실타들을 태연하게 있어라. 이렇게 이제 6가지는 실제 이제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쓰게끔 하셨답니다. 상하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수신의 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분이 있습니다. 6분은 최고자 집에서 실천했던 실천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 이렇게 담겨 있나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따로 나와요. 그럼 쓸 필요 없겠네. 예. 최근 저희들이 몇 가지 하고 그다음 집안에 묻혀져 있던 얘기들 그런 걸 저희들이 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되 진사해상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 보고 진사해상 하는 게 제일 큰 슬프의 덕목인데 나름 일대 되는 분이 모함으로 해가지고 유배생활을 한번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집안에서는 큰 벼슬을 하지 않고요. 이제 과거를 본다는 거는 양반으로서 자질 사치라는 거죠. 인사 이상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큰 벼슬에 출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쪽이고요. 대과를 보지 말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 다 큰 벼슬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당댕이나 당파사업 이런 휩쓸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그 시험 쳤던 시험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한 5년 전에 창고에 있던 걸 한번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한 가문에서 갖고 있는 문서 중에 제일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 시험 쳤던 거 떨어지고 진사 시험 쳤던 떨어졌던 시험이 있고 뭐 붙었던 시험지도 있고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재산을 만성 이상 하지 마라. 뭐 욕심 많이 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청자집은 특이하게 소장인들을 위해 가지고 재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보통 보면은 볼을 만들고 이 수로를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소장인들의 몫이었거든요. 그 청자집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문서에도 보면 볼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수기란 책입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 이제 이 소장료를 받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게 한 200년치가 그대로 매년 남아 있습니다. 거의 나라도 보면 100년이 못 가는 나라도 있는데 최고자 집에 농사 지었던 경영기록부가 이렇게 그 수백 년, 200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작인들하고 기후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책이 있는 거라고 연구한다고 책을 한번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워 내놓기가 힘드는 게 이제 최부잣집은 반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장님들은 반 갈랐다는데 이게 나타나면 거짓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한테 여쭤보고 이러니까 아니 우리 이제 형님도 뭐냐면 나름대로 너무 미화되는 것 같다고 집안이 뭐 흠이 사실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또 맞다 이래가지고 학자들한테 연구한다고 줬거든요. 줬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반반이 돼 있고 그 학자들이 또 이제 이쪽 지역에 한 80대 되는 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 만나러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만나니까 바로 얘기를 교촌로는 강달림이다 그러더랍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골병사화되어 있는 거죠. 교촌 최부잣집이거든요. 이쪽 지역에서 교촌 그룹 최부잣집입니다. 교촌도는 강갈림이에요. 볕단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한 단씩 갈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용어화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저도 더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만큼 했을까? 제가 70년대까지는 6대4였거든요. 제 기억에요. 제 동네 6대4를 했는데 200년, 300년 전에 5대5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추수기라는 기록. 이 추수기는 그 학자들은 세계유산 기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큼의 중요한 기록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의 땅을 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흉년의 땅을 누리기 제일 쉽습니다. 땅값 떨어지잖아요. 근데 최고자치는 땅을 누리지 않습니다. 땅값 떨어지는 걸. 이거와 유사하게 뭐냐면 파장에 물건 사지 말라고 합니다. 시장에 가거든 항상 새벽장에 가서 새벽장에 물건을 안 갖다 씁니다. 제값 주고 사라는 거죠. 물건을 살 때는. 그 다음에 흉년의 땅을 누리게 되면 흉년에는 이 농민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 농민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자치는 흉년의 땅을 누리지 않고 이 농민한테 오히려 1년 산 양식을 떼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지어서 갖게끔 하고. 그래서 강원으로 흉년의 땅을 누리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이렇게 흉년이 되면 지세 조정이라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소작인들이 흉년이 되게 되면 지세를 또 조정해 줬더라고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방백년에 굶는 사람 먹게 하라. 최고자치 여기를 딱 중심으로 해서 폰타도 딱 돌리고 한 100리 거리, 60리 거리 동서남북으로 보면 땅이 다 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 내 영역이니까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활인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활인당이라는 그 자리에서 흉년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죽을 쏘가지고 백성들하고 나눠 먹었다는 기록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뭐 구멍뒤주라고 있습니다. 구멍뒤주는 뭐냐면 구멍을 한 수óm 정도 들어가겠고, 한 줌만 들어가게끔 해놓은 뒤주가 있거든요. 그걸 대문 앞에 놔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줌, 두 줌을 그러면 소리 안 나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멍뒤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율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가문에서 부율했던 거. 지금은 이제 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보호 대상자니 뭐 이런 부분을 다 해놓는데요. 최고자치에서는 계획을 가문에서 이렇게 부율해야 될 명단을 다 작성해 놨습니다. 요건 분해면이거든요. 경주부 분해면 기부 선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율했던 그 부율 대상자 명단이죠. 이렇게 이름인데 이 이름들도 보면은 조금 천민의 이름들이 표현합니다. 뭐 지역을 이름을 쓴다든지 동네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배분했던 내용들 진급기라는 기록으로 제가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부자실에서 구일했던 이런 기록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아직까지는 뭐 많은 연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서가 나온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꾸준히 이제 학자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데 이렇게 기록이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면 대접을 잘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예달 갖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이 아까 전화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 전에 전화 오셔서 손님 오시는데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과객 대접 원래 처음부터 전공입니다. 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게 이렇게 가오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과객이 최부잣집에 오는 과객은 정보입니다. 최부잣집 입장에서 이 시절에는 아무런 매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객들이 오시면은 그 과객을 통한 많은 정보를 얻겠죠. 한양에도 표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함으로 그 과객 대접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과객이 돌아가면은 이 집안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올려주는 거거든요. 뭐 요즘하고 다르지만은 어떻든 이 누군가 음해를 하더라도 집안 음해를 하더라도 덮어갈 수 있는 아주 그게 된 거죠. 그 과객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요거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과객 독이거든요.
치면 이제 방명록 아닙니까? 과객도기에 보면 유세문, 이세문, 박세문 쭉 있는데 점심에 52상입니다. 점심때 50분 52상이거든요. 옛날에 접빈 대접은 외상이지 않습니까? 52상에는 52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228상입니다. 저녁과 아침에는 자고 가신 분이 이제 220상이니까 100상이 넘죠. 100분이 넘는 사람이 다녀가신 거거든요. 이렇게 과객이 오면은 이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돌아보시면 100명이 못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과객 중에 이제 좀 그 상객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랑채 최부자 사랑채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접을 받았었고, 그 다음 분들은 요 주위가 좀 더 최부자집 그 형제 한 4명이 남은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면 또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은 최부자집 사란줌과 과메기 한 마리를 지켜주거든요. 이 과메기 지켜줄 이 사람들이 소작인 집에 갑니다. 소작인 집에 가면 소작인들이 밥을 다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작인들이 밥 해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최부자집은 어떠냐면 이 소작인들한테 이 과객 대접을 하기 위한 논을 따로 줍니다. 그 논을 농사를 지어서 이거는 소작료를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가는 손님들은 사란줌하고 과메기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을 떼고 밥을 해야 되고 간장, 된장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작료를 안 받는 걸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소작인들은 서로 최부자집에 가격 대접을 더 잘하려고 많이 대접했고, 그 논이 수익이 더 큰 거죠. 소작료 안 받는 게, 안 내는 게. 이렇게 이제 가격 대접을 위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셔도 충분히 해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집온 면을 3년 동안 못 먹었으니까 여자분들은 굉장히 저를 보고 좋게 안 봅니다. 이건 사실 내용을 보면은 그 좋은 얘기인데, 최부자집의 며느리가 최부자집 재벌집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재벌집에 오는데 사치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집안이 유지되고 하는 거는 결국이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이 집안이 그 아주 사치하지 않고 아주 검소했다는 걸 익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익혀라는 건데, 저희 집안에 보면은 제가 족보하고 이걸 많이 심부름하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대대로 쭉 보면 맏며느리는 대갓집에 따님이 없습니다. 맏며느리는 저희들 집안에는 그 이제 둘째 며느리나 그럼 작은 집 며느리는 좀 큰 집의 며느리가 있어요. 있는데 최부자 집의 맏며느리만큼은 대갓집이 아니고 대갓집이더라도 조카 한 달이 넘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지 직접적으로 대갓집 따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안의 딸들은 대체적으로 또 대갓집을 보냅니다. 지금도 보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동계 정원 선생이라고 거창에 있거든. 그게 아주 정성을 지니신 분인데 거기에 며느리로 가셨고, 지금 또 하회 가면은 선생님 댁에 종부가 저한테 누님 되는데 그 시집가셔가 지금 종부로 계시거든요. 노종부로. 따님들은 대체로 또 큰 집에 보내고, 그 아마 이제 그 시대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3년 동안 이게 뭐 욕이 아니고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이 집안 유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자식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향은 엄마 영향이 크다고 저희들 집안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엄마의 교육이 중요하니까 며느리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썼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6가지 가훈을 지켜가니까 최부자집은 역대로 오랜 동안 지켜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대 되는 분이 이제 국제보상운동 참여했던 내용들인데요. 경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 국제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는데, 그 등재난 한 뒤에 저희들이 문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꼭 사라는 걸 보니까 이 국제보상운동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대구 가서 그 기념관에 물으니까 거기에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크게 체계 자체가 그냥 몇 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겠는데, 사실 우리 경주에
내가 찾아보니까 여러 개 사놨더라고요. 국제보상운동의 전개 과정이 순서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경주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단 이후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등재는 안 됐는데 대구에 있는 그분들이 이걸 보시더니만은 좀 일찍 왔으면은 자기들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거를 만들자면 얼마나 이제 없던 걸 만들다 보니까 예. 또 그분이 저도 하는 말 문서 얘기하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우리는 이 경상도 우리 쪼가리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여기는 다 있지 않느냐.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국제보상운동이 대구가 중심적으로 했지만은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시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갖고 있는 것도 대구하고 경주하고 날짜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게 경주는 이렇게 지역별로 다 이렇게 모금을 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한 지역에서 한 100명, 200명 이 정도 참여하는데 경주는 5,000명이 넘거든요. 5,000명의 명단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 그때 당시 아마 호주들이죠. 거의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해 있고요. 이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게 일진의 대표가 이 방해하는 편 쓰신 것 이런 것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회 되는 분이 그 대한광복회 이제 활동하시는데요. 여기는 박상진 선생이 이제 총사령이지 않습니까? 최 부자가 재무부장 하셨거든요. 재무부장 하시면서 이제 어떻든 대한광복회가 사고를 이제 와해가 됩니다. 와해돼가지고 감옥 계실 때 받으신 편지인 거예요. 공주 감옥입니다. 그때 공주가 도청이 있었더라고요. 공주 감옥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 편지는 박상진 선생님 편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에 보내준 음은 석 장밖에 안 남았다. 음 한 권을 빨리 보내달라. 음은 170회입니다. 그러니까 음 한 권이 20장인데, 보내주면은 돈을 늘 독립자금을 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부자가 대구은행의 대주주였습니다. 대구은행에 얘기해서 내 대출 한도를 높여달라. 말미에는 이제 여기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다. 형도 몸 조심해라. 이런 편이거든요. 이 시기가 박상진 선생이 굉장히 독립운동을 많이 활동들을 하실 때, 1914년, 15년경입니다. 이때 이제 편지가 이렇게 기록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부자집에서는 대한광복회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다 와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3.1운동을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이 좀 바뀌거든요. 그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 만들 때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최부자가 만듭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이 하시던 그 백산상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산상회는 3.1운동 이전에 안희재 선생인데 개인 회사였습니다. 개인 회사를 하다가 합자 회사를 하는데 최부자하고 같이 합자를 해서 하다가 3.1운동 이후에 최부자하고 이제 최부자가 직접 그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를 만들거든요. 그때 최부자가 이제 대표이사를 하신 거예요. 대표이사 하시면서 전 재산을 은행에 담보를 합니다. 담보했던 문서가 이렇게 다 남아있거든요. 전 재산을 담보하고 대출을 해서 임시정부 자금을 보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왜 최부자가 이 방법을 하냐면은, 여기 기록에 보면 조선인 부호들에 대한 재산 감시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이봉래, 진주의 김기태, 경주의 최준, 이들의 재산은 일본인 관리인을 두게 하고, 재산의 처분은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최부자는 팔아서 못 갑니다. 팔아서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행 가문이나 인천가 이런 데 다 팔아서 가지 않습니까? 팔아서 간 최부자는 그걸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은 게 백산무역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전재산을 대출을 받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이 받은 돈을 임시정부에 보냅니다. 임시정부에 누가 계시냐면 최부자의 동생분이 임시정부의 재정부장을 하십니다.
요 편지가 아니라 요거는 뭐냐, 일본 밀정의 보고서거든요. 외무성에 있는 자료, 일본 외무성 자료인데 경상북도 경주 부호 최준혜하고 최완이 현금 2만을 들고 상해에 나타났다. 가정부 사람들과 많은 교섭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완 선생이 상해에 가셔가지고 임시정부 재정부장 하시거든요. 그 현금 2만을 들고 참여하신 거죠. 근데 임시정부 첫해 예산이 6만 3천원이라고 합니다. 그 최부자 측에서 가져간 게 3분의 1을 그금을 가져간 거죠. 이렇게 방법을 찾은 게 백산무역을 통해서 임시정부에 자금줄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 7, 8년간 최부자 측은 백산무역과 같이 파산합니다. 경매도 진행이 되고 막 되거든요. 그 고생을 이제 그때 말씀 들어보면 이쪽 보따리 옆집에 작은 집에다 옮기고 숨기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최부자 집은 한 20년대 후반에 이제 파산하고 굉장히 힘이 들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도 최부자 집에서는 이제 꾸준히 교육사에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문상학교라고 바로 옆에다가 일제강점기 전에 근대식 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인데 지금의 초등학교인데 여학교도 만들고 설립자죠. 그 다음 부산상고는 백산무역을 하실 때 체육관도 지어주고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성학교는 오래되죠. 그 손병희 선생하고 관계 때문에 보성학교에 많은 기여도 하고 도서관도 짓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부자 집이 파산했는데 해방이 돼버립니다. 해방되면서 최부자 집 돈이 돌아와요. 일본은행에 아까 담보를 했지 않습니까?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해방이 돼버리니까 그 돈이 무효가 됩니다. 은행 대출했던 게. 그래서 그 전 재산을 대구의 대구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학교 개경을 이제 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지금의 영남대학 전실이죠. 대구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주에 계림학숙이라는 전문대를 또 만듭니다. 요걸 왜 했냐면 6.25가 나면서 서울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 경주로 피난을 많이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피난 온 그 교수들이 교수진이 아까우니까 학교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향교에다가 교실을 쓰고 최부자 집에 이제 사랑채를 학장실 그다음 행정실이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동네를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는 이제 다시 이 대구로 교수들이 다 서울 가버리니 교수진이 없어가지고 대구로 옮겨 지금의 영남 이공대로 이제 바뀐 게 되거든요. 이렇게 최부자 집은 전 재산을 마지막에 학교를 하면서 다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살던 집까지 이 사는 집까지도 지금은 다 영남대 소유가 돼가지고 앞에 그냥 영남대 소유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최부자 집하고 영남대하고의 관계는 학교 설립에가 한 17년을 최부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영남대학에서는 최부자 집의 역사를 지워버리니까 학교의 홈페이지에 보면 1947년 개국이거든요. 근데 1967년까지 20년의 역사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67년 이제 영남대학교 출범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최부자 집의 역사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는데 저희도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를 일부 언론이 이런 학교 되찾는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후손들은 아무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만들으셨던 학교의 설립 정신이 같이 개성이 되고 발전이 되면 좋은데 완전히 지워지고 여기 뭐 이 지역도 전부 다 영남대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수백 년 전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할아버지가 물론 학교 재단에다가 넣었지만 대대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들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 집안의 의도와 관계없이 학교 재단이 넘어갔다 해서 이제 지금은 후손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책임 있는 분이 학교를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 있는 분이 집안에 책임 있는 분하고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리 없이 막 이 학교만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늘 이제 언론이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 후손들보다는 언론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들쳐내고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뭐 집안이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가가지고 학교도 지금은 뭐 박정희에 대한 부분 새마을대학이라 할 정도로 가치가 좀 좋겠나. 최부자 정신이 절대 뭐 거기에서 빠질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정신도 좋고 최부자 정신도 좋고 그 다음에 청구대학을 설립한 최혜천 선생님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다 정신을 이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의 이제 학교 재단은 오로지 막 하나만 이렇게 최부자가 들어가면 명분이 있는 최부자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쉽게 있습니다. 집안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최부자 집의 역사는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자료들이 저희들이 한 수만 점이 있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편지입니다. 관찰비원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거의 뭐 좌의정, 우의정, 판서, 대과급제자들의 친필 편지가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때 당시 시대상에 이런 걸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을 보면은 전부 이제 대체적으로 대과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최부자 지금 속감하셨는데, 이분들의 편지 이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요, 약 보내달라, 뭘 보내달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뭘 보내주가 고맙다. 인사 보내달라.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뭘 보내니 그런 건데 부채 하나 보냈다. 뭐 이 정도로 있는데요. 당시 옛날에 이 벼슬 하신 분들이 부잣집 보니까 많이 이제 서포트 했는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요것들은 제가 이런 글들은 다들 대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전 경주 구윤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시장님 오시면 이제 보여드린다고 구윤 편지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조선 후기의 어떤 벼슬, 명망가 뭐 어지간한 분들은 다 최부자 집에 편지가 다 있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고 추사 편지들도 많이 남아있고 뭐 추사의 형제분들 편지까지 다 남아있거든요.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어릴 때 의병장들 편지, 의병장들 편지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요거는 이제 이중민이라는 의병장입니다. 이분의 편지는 TV 진품명품에 한번 나왔는데요. 어떤 적 봤는데 이분 편지가 400만 원입니다. 한 편지 한 점이요. 그런데 저분 편지가 저희들이 80장 있습니다. 저걸 어디 팔아 쓸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최부자 집이 아마 이걸 다 할 수만 있다면은 옛날에 못지않을 만큼 재산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다 당대에 의병 활동하는 유명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최부자 집은 저런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립운동가들 서원 받으신 명함입니다. 이분들은 뭐 김재열 선생 같은 경우는 의열단 활동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허규 이런 분들은 허위 선생의 이제 집안이신데요. 육사의 제 명량을 말해 육사 외삼촌이거든요.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대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명함 100년 넘었습니다. 이런 명함들이 최고자 집에 다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장입니다. 지금 열수와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권동진 선생 이분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제 한 분이고, 이상정 다 독립운동가신데요. 김지석 선생 이분 좀 유명하신 분, 당대에 활동을 엄청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권호선 선생이라는 분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지만은 저분은 최부자 집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구 보고를 할 때 최부자 집에 장학생을 했었고, 우리가 또 기록에 보면은 함경도 쪽에서 온 편지가 있는데요. 성적표하고 평양 숭실학교 이래가지고 성적표 재중해가지고 이 편지가 왔거든요. 아마 숭실학교 다니는 분들한테도
장학금을 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편집가 온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기록들이 이렇게 칠필들이니까 이게 남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최고자치 감시했던 순사들입니다. 저 병아리에서 제가 안 보여주려고 제가 따로 놔뒀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순사 병아리 이렇게 있지? 좀 오해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왔는데 아니다 이게 전부 최고자치 감시하려고 왔는 거니까 괜찮다 이래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일본 순사들의 명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추사 선생님이 오셔갔었는데요. 추사 친필이고 그 다음에 병풍도 여러 폭이 있었습니다. 한 여러 폭이 있었는데 그 병풍은 그 영남대학에 이제 돼 있는데 그 지금은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고 아마 추사의 병풍은 몇 폭이 있었는데 한 폭이 뭐 거의 30, 40억 한답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요거는 그 형님 요런 거는 국채인데 조선의 국채는 안 바꿔주죠. 그 경복궁 복원을 할 때 냈던 돈들이거든요. 돈은 냈는 영수증인데 이게 그 차곡차곡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겠다. 저걸 어디서 받아야 될죠.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문들, 이 신문도요. 이 경남일보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신문이고요. 부산 상호식이 신문사에도 없습니다. 이 신문 역사에도 없는 신문인데 저희들 신문 창간호부터 여러 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또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대한명신부 이런 거는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건 이제 지금 다 알고 이제 나와 있는 신문들이고, 대한민보도 그렇고, 황성신문, 이게 중요의학신문 이런 거는 신문이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학자들도 연구한다고 한번 찾아오시는데 이런 신문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신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신문이 한이 있는데 저거는 친일신문이거든요. 송병근이 했던 신문인데 저거는 아마 연구하면은 당시에 어떤 연구자를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아직 학자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오시면 저는 늘 보여드리는데 잘 못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동경통일 경주 역사서입니다. 정인보 선생하고 천하던 두 분이 경조제가 쓴 거거든요. 초고 원고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건 초기 아마 인감정 명서 같아요. 대전 8년이거든요. 아마 1918년 19년 때 됩니다. 그때 인감정 명서. 그다음 뭐 이런 책들 소년. 이렇게 최고자치된 많은 자료가 남아 있고요. 이거는 연계록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그 임진왜란 바로 이후에부터 쭉 기록되는 건데, 아마 거의 한 보물까지 지정될 정도 기록이 아닌가, 그들의 학자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도의 글들은 유명하신 분들의 편지가 글로 많이 남아 있고요. 이건 다 여기 남평문시 대구에 그분들의 집안인데 독립운동가였었더라고요. 그분에 이제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남겨놔. 이렇게 최고자집에 아까 그 많은 기록들은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짧게 제가 한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최고자집의 기록들은 독립기념관에서 그런 게 아마 독립운동사에 빠진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그게 일부지역 단어예요.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경주는 이제 신라 역사가 아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조명을 제대로 좀 못 받고 있는 쪽이고, 또 다른 쪽에서 많이 관심이 있고 하면 조만간에 자꾸 더 연구가 안 되겠나 그걸